말씀 증거 주실 때 마음을 확 열으시고 많은 그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달 만에 뵀는데 더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또 기도 들으니까 야,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통일을 위해서 전문성을 준비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다시 뵈서 반갑고 미천한 점을 또 귀한 재단에 이렇게 세워주신 우리 조경열 목사님과 함께 다시금 인사를 드립니다. 성경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것이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에게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과 함께 세계사와 우리 역사를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불러서 이 명령을 했을 때보다도 약 200년 전 먼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BC 2193년경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민족은 2333년에 백이민족 홍익국가라고 하는 건국의 이념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대사 성경을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말세를 위해서 택한 민족이 한민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보다도 태초에 하나님이 말세에 이 거룩한 민족과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택하셔서 말세에 쓰시려고 택한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라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1885년에 하나님께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이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최근에 역사학자들이 세계사의 7대 사건을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겠어요. 동서양을 넘어서. 그런데 이 인류 역사상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 7가지를 꼽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고 7대 사건 중에 마지막 선정한 것이 뭔고 하니 바로 거룩한 백성과 백이민족과 제사장 나라 홍익국가라는 건국의 이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고조선을 세운 거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제 통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에 2달 전에 헨리 키신저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이 헨리 키신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현대 외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헨리 키신저가 디플로마시 외교라는 책을 썼는데 외교라는 첫 페이지가 뭐예요? 비스마르크예요. 비스마르크는 최초로 독일을 통일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프랑스, 영국, 또 북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런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공국으로만 있던 독일을 최초에 통일시킨 사람이 비스마르크입니다. 우리가 지금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독일도 똑같았어요. 주변의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공국으로 있던 것을 최초에 통일한 게 비스마르크란 말입니다. 근데 헨리 키신저가 디플로마시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 표지에 이 비스마르크의 그 사진을 갖다 놓고 외교사를 쓴 겁니다. 이 헨리 키신저가 항상 강연을 할 때 서두를 쓰는 말이 바로 비스마르크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 외교란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란 세계사를 리더하는 것이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분의 옷자락을 살짝 잡고 따라가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란, 외교를 하는 것이란, 세계사를 리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분의 옷자락을 살짝 잡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걸 비스마르크가 했는데 키신저가 항상 자기가 어디서 강연할 때마다 이 말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분의 옷자락을 잡고 백이민족, 홍익국가, 통일을 통해서 세계사를 리더하는 역사의 마지막 주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러한 시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하니까 그 위대한 힘을 가지고 세계사를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로 식민지와 전쟁과 또 가난과 북한의 침략과 방해와 큰 틈바구니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대한민국을 이뤘던 그 힘의 총화가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세계사를 주무를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조지 프리드맨이라는 사람은 세계적인 석학인데 이분의 정세본과 백악관에 맨 먼저 들어갑니다. 그걸 얼리버드라고 해요. 종달새. 그래서 이분은 정치사회학자로 Next 100 year 100년 후에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바로 통일은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반도가 통일되고 그 통일된 나라는 나중에 동북 3서까지 포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 중국하고 외교 문제가 생깁니다. 경제학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스탠리 모건의 루키르 샤르마라고 하는 사람은 경제학자거든요. 금융학자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남북이 통일되면 엄청나게 발전해가지고 그 발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게 동북삼성이기 때문에 동북삼성은 중국의 다른 20개 성과 엄청난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북삼성 주민 스스로 주민 투표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속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게 자기의 소망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경제학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정치학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라고 하는 거니? 한반도의 통일은 통일 그 이상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의 놀라운 발전을 지금 세계가 경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 있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밖에서 보는 대한민국은요, 인류 역사상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통일돼가지고 북한 사람도 우리가 똑같거든요. 다를 게 없습니다. 그분도 인간이고요. 잘 살고 싶고 먹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똑같은 인간이고요. 똑같은 한민족입니다. 지금은 북한 사람들이 생존 능력을 터득해서 탈북을 거의 안 합니다. 왜? 자기 스스로 그 생계를 이어가니까. 근데 요즘에는 자녀교육 잘 시키려고 탈북합니다. 영어교육 시키려고 탈북합니다. 근데 70년 동안 세뇌됐던 그것만 이제 복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우리 남북한이 하나가 되면 이건 뭐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 한민족이 통일돼가지고 그 대한민국이 세계사를 주도하는 것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기대한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미국이 벽에 부딪혔잖아요. 이슬람 때문에. 미국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국들이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저 홍익국가와 백이민족,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될 저 대한민국이 세계사를 주도하는 것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기대한다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더 기도하시고 포기를 준비하시고 통일시대에도 지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가주시고, 예.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제가 명성황후 사건을 좀 얘기하려고 해요. 왜?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지금 대비가 되잖아요. 참 일국의 군모가 궁중에서 시해당했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비극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너무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위안부 문제도 이것도 역사상 이런 죄악이 없습니다. 근데 그 죄악 이전에 국모를 궁중에서 살해한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받을 사건이요. 우리 민족사에 꼭 기억하고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3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명성황후는 물론 나중에 추천된 거죠. 민비시해 사건이죠. 의미사면 작전명은 여우사냥입니다. 그래서 전술적 작전 목적은 청일 전쟁을 이기고 전신선을 확보해서 즉 통신을 확보해서 조선을 침략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더 전략적인 목적은 뭔가 하니 러시아 명성황후가 총명하니까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의 세력을 막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세력을 제거하려니까 아예 명성황후를 제거되겠다. 그래서 원래는 이노우에 가로우가 청일 전쟁에서 받은 배상금을 가지고 민비에게 뇌물을 썼습니다. 내가 500만 양을 줄 테니까 전신선을 좀 확보하게 해달라. 근데 명성황후가 노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에서 안 되겠다. 돈으로 안 통하니까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노우에 가로우를 소환하고 미우라 고로우를 보내가지고 작전을 시행한 거죠. 그래서 작전 계획은 뭐였고 하니 대원군과 명성황후의 쿠데타 사건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군이 명성황후를 제거하고 왕으로 옹립하는 내부 쿠데타를 물론 그 밑에서 일본 놈들이 다 하지만 그게 그들의 작전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칼로 민비를 시해하고 끝내고 대외적으로는 대원군이 정적인 명성황후를 죽이고 다시금 권력을 차지했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작전 체계는 뭔가 하니 아리토모 야마가타가 그 당시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그 당시 육군 참모총장으로 이 작전을 명령하고 가와카미 소로쿠가 참모 차장인데 모든 작전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미우라 고로 육군 중장 출신을 공사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지휘하게 하고 시바 시로우라는 사람이 행동대장이에요. 이 시바 시로우가 펜실베니아 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명성황후에 투입됐던 사람들은 그 당시 최고 일본 엘리트들입니다. 그리고 그 휘하에 오카모토라든지 구스노게라든지 하는 유럽의 군인 유학을 갔다 온 최고의 군인 엘리트를 동원해서 실행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작전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죠. 왜? 민비를 죽였으니까. 그런데 참담하게 실패한 작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겁니다. 이때가 조선선교 10년 차입니다. 내리교회가 생겨지고 종교교회가 생겨지고 아현교회가 생겨지면서 나라와 민족을 해서 기도가 시작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자 보십시다.
그 전에 명성황후에 대한 책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최근에 김문자 씨가 쓴 명성황후 시해와 일본이라는 책을 봤는데 제가 여기서 또 한 번 뒤집어졌습니다. 이야, 김문자 제일교포 한국 여자거든요. 이 책을 썼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일본 제국이 만든 세계사적인 전략을 가지고 만든 군사작전입니다. 저 육군 군목 출신이지만 군대 잘 몰라요. 그런데 여자가 이 일본 제국 시대의 군대 체계를 완전히 파악해가지고 이 실상을 완벽하게 분석해낸 책이에요. 제가 야 진짜 헐버트 선교사가 조선의 여성이 위대하다더니 진짜 위대하구나. 아니 여자가 말이에요. 이 작전을 완벽하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과학감이 새롭고 모든 작전을 위반한 참모차장이고 이게 미우라 호루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요게 한성신문사거든요. 한성신문사가 말이 신문사지 요즘으로 말하면 CIA 본부입니다. 일본 정부부 본부예요. 여기서 모든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 낭인들이 아니라 다 군인 정예 군인들이고 구마모토 출신들의 다 사무라이들입니다. 그래서 요게 한성일보 사자이고 요게 시바시로입니다. 시바시로. 그래서 행동자예요. 나중에 독가이 신사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정치계에서 일하게 됐는데 말씀드린 대로 하버드 석사 출신입니다. 자, 세 가지 기적이 나타나겠는데 명성황후 기적에 세 가지 기적이 나타나는데 첫째,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나의 표준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 하는 바로가 자꾸 강팍해지니까 그 강팍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게 되지 않습니까? 대원군하고 오카모토 류노스케하고 이미 합의가 다 됐습니다. 즉 쿠데타하기로 명성황후를 제거하기로. 그래서 새벽에 2시에 바로 여기 아현교회 옆에 홍덕동에 대원군을 모시러 갔는데 갑자기 대원군이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안 간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그 막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서는 말이 안 통하니까 필답으로 하는 거예요. 글로 써서 보고 또 글로 써서 답하고. 그러니까 새벽 4시에 끝나야 되는데 새벽 2시에 고집을 부리니까 시간이 지체야 되잖아요. 안 간다고 바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안 돼가지고 새벽 4시에 그제서 강제로 가마에 태워가지고 요 9개 고개를 넘어가지고 서대문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비예요, 신비. 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막상 새벽 2시에 대원군 마음이 변해가지고 갑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안 간다고 버티기라고 시간이 지체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 눈을 어둡게 하십니다. 아람 군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는데 엘리사가 기도하면 걔네들이 어디로 올 것이라고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 방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몰래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포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가리워서 나를 보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저들의 눈을 가려서 그 사람들을 인도해가지고 포로로 잡죠. 눈을 가려워져가지고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아람 백성들이. 구스롯의 사치입고는 유럽 유학을 갔던 포병의 천재입니다. 포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리거든요. 지형지물입니다. 그래서 일본 놈들이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는 일본이 궁중을 수비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안 하고 존 다이 장군 미국에 맡기고 우리는 철수한다. 그래서 얘가 철수하는 척 인천까지 간 거예요. 전날. 그리고 새벽에 다시 돌아와서 군대를 이기고 신락을 했던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 이제 일본군 빠진다. 군중시기대 미군이 많어. 그래서 철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 철수한다. 그래서 그냥 빠이빠이 하고서는 제물포 갔다가 새벽에 다시 와가지고 군대를 인솔해가지고 명상을 시하려고 그러는데 갔다 새벽에 오는데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갑자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대문에서 헤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겠어요? 지금처럼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 길이 뻔한 거 아니에요. 130년 전에 이 독립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재벌포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서 길이 몇 개나 되겠어요? 물론 야간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철저히 훈련받은 군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말을 타고 헤매는 거예요. 집결지를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또 지체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적.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전날 존다이 장군하고 새롭게 군중수비대장으로 임명받은 조선의 마지막 충신 홍계훈 장군이 밤새 다 군중경비를 세팅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즉 홍계훈 장군은 새벽 6시에 나올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홍범성 같은 1대대 2대 대장을 내세워가지고 포섭해가지고 다 일본 놈들이 살해 군대를 조직한 거죠. 홍계훈이 알 수가 까맣게 보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홍계훈을 깨우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경복궁을 시찰하러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오카모토 유노스케고 이게 대원군입니다. 그래서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지체가 되고 가마를 끌고 집결지를 하려고. 두 번째, 구스노세 사치이코라는 이래 다시 돌아오다가 길을 잃고 헤매는 바람에 나중에 못 찾아서 할 수 없이 원래는 경복궁하고 남대문이 가까워요? 서대문이 가까워요?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서대문이 가깝죠. 이 서대문 바로 올라가면 경복궁이잖아요. 남대문 저 밑에 있고. 그래서 세 군데 집결지였어요. 서대문, 대원궁 모시는 요 밑에, 그리고 남대문. 그래서 요 세 개를 서대문에서 합류시켜가지고 서대문에서 담 넘어가지고 죽이기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혼란이 오니까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안 되겠다. 남대문에 집결하네 그대로 경복궁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새벽 6시에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해요. 새벽장 하려고 남대문 시장 다 열었는데 갑자기 일본 놈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저놈들이 이렇게 다 걸린 거지. 그래서 이제 시엘에서 경복궁 담을 넘으려고 하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홍계훈 장군이 나타나는 거야. 말 타고. 그래가지고 시찰하러 왔는데 갑자기 일본 놈들이 칼 차고 난리치니까 이놈들이 그래가지고 홍계훈이가 박살을 나는데 홍계훈을 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뭘 사용했죠? 아니 칼로 안 되니까 뭘 사용했겠어요? 총을 사용했죠. 총을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소리가 나니까. 그런데 홍계훈이를 당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총을 쏴서 땅땅땅땅땅. 그러니 서울 장안이 갑자기 총소리에 난리가 난 거지. 미우라 고로우가 딱 밤에 이제 딱 하고 새벽 6시에 딱 일어나가지고 천안 신사 앞에 드디어 명성황후 시해가 성공을 해서 조선이 우리의 것이 됐습니다 하고 전하는데 땅땅땅땅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재밌죠? 에? 다 끝난 줄, 새벽 4시 다 끝난 줄 알았어. 그래서 천안 그 신사 앞에서 이제 조선의 식민지 우리 것입니다라고 하는데 땅땅땅땅 조선은 이게 무슨 소리야? 실패한 거죠. 그래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히로시마 법정에서 무죄 석방돼서 다 되겠지만, 그래서요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어디다 떨어뜨린가 몇 군데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히로시마였고, 원래 나가사키는 예비 지었는데 비행기가 가다가 구름이 너무 껴가지고 그냥 갑자기 그 나가사키에 돌려가지고 떨어뜨린 거예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대한 심판입니다. 왜? 여기서 거짓 재판이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의한 재판입니다. 제일 먼저 행정부가 타락합니다. 왜? 권력을 실행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타락합니까? 입법부가 타락합니다. 왜? 자기에게 유리한 법을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루가 뭐예요? 사법부거든요. 사법부가 타락하면 그 사이가 끝나는 겁니다. 그게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요. 행정부 타락했는데 그거 바로잡는데 입법부가 타락했잖아요. 사법부 지금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감사하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바로잡아져 갑니다. 할렐루야.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역사에 바로 선교 초기에 기도를 통해서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위대한 민족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더 큰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됐습니다. 국모가 자기 안방에서 죽었습니다. 그랬는데도 고종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고종 아들 어머니가 죽었는데 순종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 3명의 청년의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자신의 국모가 죽는 그 비극을 체험하면서 3명의 청년의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한 청년이 얼마나 그 활활 타올랐는지 그 다음에 치아포에서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했을 거라고 생각한 조스케라는 일본 장교를 주먹으로 때려 죽여요. 할렐루야. 대단한 청년이죠. 일본군 장교를 주먹으로 때려 죽였어요. 또 하나의 청년은 18살 때 이걸 깨닫고 이거는 일본 군이 문제가 아니야. 14년 동안 연구해 보니까 그 위에는 미우라 고오루가 있고 그 위에는 가와카미 소로쿠가 있고 그 위에는 야마가타 아리토마가 있고 그 위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있구나. 그래서 1909년 10월 26일 날 하얼빈에서 권총이 불을 뿜었죠. 따당땅땅땅땅. 할렐루야. 그래서 동북아시아를 깨운 총성입니다. 이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얼마나 동북아시아를 변화시키는 거 하니 안중근 의사의 소식을 듣고 그 당시 중국의 총통 의안스카이가 뒤집어졌어요. 지금 청나라도 일본에 벌벌 기는데 식민지 조선의 한 청년이 동북아시아를 휘젓는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다니까 원세계가 충격을 받고 도대체 중국의 2억의 청년들은 뭐하냐.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사대주의로 조선을 우습게 여기던 원세계가 독립운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쓰죠. 안중근 생애 평생만사 정근필 평생에 꿈꾸던 일을 지금 실행했구나. 사지원생 비장구라. 사나이가 죽을 자리에서 살려고 하면 대장부가 아니지. 생무백세 사천추. 사람이 살아서 100세를 못 잤지만 안중근이는 1000년을 사는구나. 유신사만 명천하. 비록 몸은 죽어 사만에 묻히지만 그 이름은 천하에 떨쳤네. 할렐루야. 아멘. 보시죠. 원세계 총통이 진 거예요. 안중근 의사.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결국 사형을 당하고 끝났죠. 또 하나의 청년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거는
물론 이또도 잘못하고 일본 놈들이 나쁘지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다.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정부패하고 우리 민족이 못나서 그렇다. 이 민족을 각성시키고 이 민족의 민족 정기를 회복시켜서 일본 정도가 아니라 세계사를 지도하는 위대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꿈을 가진 청년이 있었으니 그 청년이 이승만. 할렐루야. 아멘. 이승만 청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청년은 누구죠? 김구. 두 번째 청년은 안중근. 세 번째 청년은 이승만.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저는 세계사적인 맥락에서 이분들의 그릇을 얘기합니다. 그릇을. 김구 선생님은 순신하신 분입니다. 순수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안중근 역시 동북아시아까지 보고 한 위대한 그런 사람. 그분의 동북아시아 평화론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청년은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세계사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제사장 국가를 한반도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제가 이제 또 증명해 나갑니다. 그래서 치아포 사건의 김구 선생, 또 안중근. 그래서 이게 배제학당의 사진인데 이 사진이 여러 책에 나와요. 그래서 뭐 1884년 배제학당 입학, 뭐 종교교회도 있는데 제가 사진을 다 분석해 보니까 이게 용인에 있는 기독교 박물관에는 뭐라고 써 있는 거 하니 1895년 배제학당에 이게 이승만이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다 연구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승만의 가능성이 있어요. 즉 지금 뭐예요? 머리를 잘랐죠? 머리를 잘랐다는 건 뭐예요? 단발령 이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1895년에서 1897년도니까 그 사이에서요. 그래서 이 사진은 아마 1896년 사진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랬을 때 가장 모든 사진 대조보니까 등치나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이승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봐요. 이건 1899년도 배제학당 이승만이라는 거예요. 틀렸죠? 이미 졸업했잖아요. 이때는 한참 독립운동하다 감옥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1899년은. 어떤 사진은 94년 입학이라는데 배제학당 입학은 1995년도입니다. 종교교에서는 1902년이라는데 이건 또 더 많이 안 되죠? 자, 놀라운 거는요. 제가 얼마 전에 명성황후 뮤지컬을 봤는데 역사적인 고증이 전혀 안 된 거예요. 자, 우선